선생님, 소리가 꺼져 있어서 안 들려요. 그러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새로 다시 인사해야 되겠네. 자, 오늘은 초윤이한테 녹화돼요. 하나도 녹음 안 된 거지? 그 다음에 3명이 미리 제출하고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3명 과제 미리 내신 분 삭제했어요. 자, 다시 하세요. 그 다음, 자, 여기 설문지 한번 봅시다. 자,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 하면 222페이지입니다. 교과서 222페이지 피세요. 교과서 222페이지. 우리 또 교과서를 같이 펴볼까? 선생님이 또 교과서가 있잖아. 지금 우리는 8과 했어요. 7과는 끝났고, 그 다음에 8과,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가 내려가나? 안 내려가는구나. 어, 너무 많이 갔군. 이거는 2학기 때 배우겠어요. 알겠다. 오늘은 인도, 동남아시아의 정치와 이슬람교. 자, 오늘의 핵심은 이슬람교예요. 인도 하면 힌두교, 그지? 힌두교, 브라만교, 뭐 이런 얘기하고 불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건 자, 이슬람교가 유입을 했어요. 그리고 힌두교가 생겼어요. 인도가 아주 종교가 많이 나온 나라죠. 자, 첫 번째 하겠습니다. 굽타 왕조가 북인도를 다시 통일했습니다. 자, 여기가 북인도예요. 여기가 겐지스강과 양쯔강이 있어서 굉장히 평평하고 농사 짓기도 좋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큰 강이죠. 자, 쿠샨 왕조,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분열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다시 통일한 나라가 굽타예요. 굽타. 자, 굽타. 그 다음에 굽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왕은 찬드라 굽타가 전성기였어요. 됐죠? 여기 줄 그세요. 여러분 교과서 다 펴고 있죠? 222페이지 피세요. 222페이지. 오케이. 이거 좀 조용히 하면 안 될까? 왜 자꾸 이게 삐링삐링거리지? 자, 됐죠? 계속 할게요. 발표를 중지할 준비가 돼서 여기를 클릭하고 화상통화로 돌아가세요. 아이 참. 자, 찬드라굽타까지 했고 인도 중부까지 영토를 넓혔어요. 서쪽이 아라비아해. 여기가 아라비아해예요. 여기 서남아시아와 인도 사이가 아라비아해예요. 아라비아해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가지게 됐다. 바다를 가졌으니까 이제 동서해양교통까지도 중심지가 된 거죠. 배가 한 번에 사람이 들 수 있는 거 1000배, 10,000배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해상교통의 중심지가 됐다는 건 돈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네. 굉장한 부를 축적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쿠타 왕조는 동으로는 중국을, 서로는 로마와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국과 로마를 연결했으니 이것 말 끝난 거죠? 쿠타 왕조 말기에는 중앙아시아에 유목민이 여러 차례 침입을 해왔습니다. 이 유목민이 침입을 해온 다음에 이 유목민이 훈족, 예를 들면 흉노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쿠타 왕조에게 이 유목민족은요 골칫거리였어요. 그러다 6세기에 망했습니다. 자, 굽타 하면 이제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입니다. 뭡니다? 힌두교. 굽타는 불교는 초기의 정신을 잃고 힌두교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반면 브라만교는 비판을 받던 복잡한 제사의식과 재물을 요구하던 관습을 개혁했어요. 욕 들어먹던 부분을 개혁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신앙을 포용해서 별별 신앙을 다 표현한 거예요. 그럼 신이 여러 명이 되겠죠? 힌두교는 이러한 브라만교를 나쁜 점을 고치고 불교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종교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별표 치세요. 힌두교 별표 5개. 굽타 하면 이제 힌두교예요. 그래서 널리 널리 퍼져나갔다. 아,
아리아바타는 사람인데 수학도 잘하고 천문학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 넘어가시고 힌두교에서 카스트 제도는 없어졌을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카스트에서 의무를 다하면 다음번에는 더 괜찮은 카스트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교리를 힌두교가 만든 거야. 왜냐하면 힌두교는 사실 브라만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힌두교의 법전은 마누 법전이에요. 마누 법전. 그리고 주로 쓰는 언어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인도 언어 하면 산스크리트어라고 하거든요. 자, 대표적인 건 마하바라타, 마하바야, 바라, 밀다 이렇게 하는 불교에 가면 스님들이 제일 많이 외우는 불경인데 이게 마하바리타라고 되게 이름이 비슷하죠. 라마야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름만 아시면 돼요. 미술에서는 얼굴이나 옷매시에 인도의 특징을 잘 표현한 굽타 양식. 자, 이게 굽타 양식과 간다라 양식. 요게 간다라, 유럽 사람을 닮았어요. 머리도 뽀글뽀글 하시고, 그죠? 떡 벌어진 어깨, 유럽 사람이에요. 네, 유럽 사람. 요거는 가늘가늘하니, 자, 큰 눈, 코지만, 그래도 여기보다 여기가 좀 순하게 생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이 몰라, 미술은. 어쨌든, 간다라 미술보다는 좀 더 인도스럽다. 뭐스럽다? 인도스럽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별표 쳐주세요. 여기다가. 자, 인도는 수학도 잘하고요. 천문학도 잘하고요. 영의 개념도 생겼어요. 자, 우리나라 IT가 발달했죠. 그럼 전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큼 IT가 발달한 나라를 한 개만 더 말해보세요. 자, 자유시간입니다. 자유시간. 시작. 전체 아시아 국에서 우리나라만큼 IT, 스마트, 학구열, 과학 이런 거 발달한 나라가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중국 땡땡땡 오 인도 수도 홍채화 선생님이 자유시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또 받았어 안 받았어? 오 인도 선생님 지금 인도 수업 하잖아. 그러니까 답이 인도지. 홍채화 받았으면 박예림으로 가겠습니다. 알았죠? 홍채화 씨 자유시간 안 받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박예림은 아웃. 다음에 다시 또 선생님이 기회 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렇게 힌두교가 만들어졌는데 이 인도에도요. 엄청나게 거대해진 이슬람 세력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슬람. 여기 선생님 책 보이나? 서남아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이슬람 세계는 8세기부터 여기 11세기 무렵에는요. 이슬람이요. 인도,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완전 11세기는 이슬람 13세기까지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전 세계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 인도도 포함이 됐겠죠? 굽타가 쇠퇴한 후 이슬람 세력이 인도의 서북 지역을 침입하여 이슬람 왕조를 세웠다. 별표 치세요. 이슬람 왕조를 세웠어요. 아예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조선으로 역사가 끊어지고 일본이 왕조를 세워서 일본이 통치를 하게 된 것처럼 인도는 완전히 망했고요. 이슬람 왕조가 생겼어요. 그 뒤 300년 동안 5개의 왕조가 잇따라 생겼어요. 자, 잇따라 생겨서 인도를 쭉 통치했다는 얘기예요. 이슬람 세력은 초기에 불교와 힌두교 세력을 사원을 파괴했는데 나중에는 세금만 잘 내면 뭐 불교 믿어도 좋고 힌두교 믿어도 좋아 하면서 지즈야라는 걸 부과했어요. 자, 지즈야를 부과했다는 건 지즈야는 뭘까요? 자, 박송화가 제일 처음이야. 박송화? 그래? 박송화? 물음표네? 알겠어요. 박송화도 인정. 그러면 박송화와 홍채화를 둘 다 줄게요. 자, 이번 답은 했어? 오, 잘했어요. 박송화가 제일 처음이에요. 밑에 안윤지는 지난번에 받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지즈야 신기하지? 지즈야 중요해요. 별표 3개. 자, 지즈야는 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윤지 밑에 박송아, 한채린. 다 그 사람이야. 한채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자, 지지야 별표 3개 했죠? 지지야 여기 써놨어. 비이슬람 교도에게 부과된 세금의 일종인데 종교의 자유를 주는 세금이에요. 종교세죠. 카스트 제도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평등을 내세운 이슬람교로 많이 개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 가면 불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도 있고요. 이슬람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종교는 사이좋게 잘 살까요? 싸울까요? 이거는 자유 시간은 없지만 엄청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인도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 스리랑카. 그렇게 해서 세 나라가 싸워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스리랑카로 갔고요. 남부지방. 그 다음에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그냥 인도 본토에 남고요. 파키스탄과 저 위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로 힌두교를 몰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향이 갖고 싶기도 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나누어 살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복잡해졌다. 그래서 이번 단원 8과 동남아시아, 인도에 특히 굽타 왕조 이후에 들어온 이슬람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 힌두교는 브라만 교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를 흡수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였다. 자, 청동북. 동남아시아 청동기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도 청동기가 있다. 그런데 일본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죠?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청동기 사람들도 똑똑해요. 독자적인 청동기. 청동북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어디냐면 인도차이나 반도는 중국 남부와 여기 있죠. 인도차이나 반도는 중국 남부와 티베트 고원에서 이주한 여러 민족과 원주민이 융합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였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지역은 서로 잘 융합해서 외부의 사람들에게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인드로 살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한 번씩 오죠. 인도도 오죠. 이슬람 와 있죠. 그리고 원주민도 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것이 오라. 나머지는 다 없애고 이것만 강조할래. 이런 건 없고 다들 융합이 돼서 살았어요. 자, 질문 나갑니다. 여러 문화가 융합이 되면 우리 문화가 사라질까요? 강한 아이들이 살아남을까요? 답을 쓰고 있는데 안 보여. 강한 아이들. 맞았어요. 강한 문화 요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옥혜성인가 봐. 옥혜성 지난번에 또 안 받았나? 일단 옥혜성 쳤고. 자, 강한 아이들이 있었어. 문화 요소 같은 경우 이런 거지. 선생님이 지금 검은색 티를 입고 있는데 너무 햇빛에 나가면 뜨거운 거야. 그러면 열대지방 사람들이 이 뜨거운 거 좋아하겠어? 근데 어떤 사람이 약간 번덕번덕하면서 이렇게 하얀색 천을 뒤를 썼어. 그러면 이 두 문화가 겹치면서 나중에 하얀색 천을 뒤집어 쓰는 문화는 남고 검은색 나시, 막 새까맣게 타고 막 너무 힘들고 막 더 뜨거운 것 같고 그럼 이 문화는 사라지는 거죠. 문화를 잡아먹어요. 흡수를 하거나 도태돼서 사라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여기 봐봐. 생긴 곳이 다 길게 생겼죠? 길 중간에 교통로 중간에 있죠? 그리고 여기 봐봐. 물라카 보여? 물라카 요쪽으로 요래요래 배가 요렇게 지나야 중국을 가요. 중국이나 우리나라 고려 인삼배가 이 물라카를 지나서 요래 지나가야 서남아시아도 가고 유럽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 문화도 많이 오고 센 문화도 많이 지나가겠어. 그지? 그래서 원주민이 문화를 하나를 가지는 게 아니라 융합을 하거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합니다. 오픈 마인드예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말레이 반도와 섬 지역에서는 말레이 반도가 여기입니다. 여기 앙코르와타 요 길게 요 코끼리 코처럼 생긴 거 있죠? 요게 말레이 반도예요. 자, 교과서에 말레이 반도 색칠 선생님도 색칠하고 싶은데 이 컴퓨터에는 색칠이 안 되네요. 자, 여기서부터 구자 밑에서부터 여기 물라카까지 코끼리 코처럼 생긴 요게 말레이 반도. 그리고 여기 밑에 섬들 있죠? 섬 지역에는
인도와 중국 등 다양한 세력이 왕래하며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많으니까 그 들어온 정보를 모아서 그대로 따라가고 맹신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와 그 기후에 가장 좋은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불교를 받아들이고 카스트 제도는 거부했어요. 신분제도를 누가 받아들이겠어. 그치? 중국의 유교와 한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도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는 안 받아들였대요. 여성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남아시아의 여자들처럼 네, 아주 그지? 자, 경제를 일으킨다거나 가정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남녀 평등한 게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남성 평등이 안 돼서 여자들이 굉장히 남성 평등을 얘기하지만 또 의외로 되게 소극적이어서 남자가 돈 벌어와야 되고 이것도 남자가 하고 저것도 남자가 하고 막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하고 동남아시아 같이 섬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고요. 남자와 여자가 경제를 반반씩 해요. 그리고 밥도 먼저 온 사람이 하고 늦게 온 사람이 이제 먹는 거고 뭐 치우는 거 이렇게 일을 딱딱 분담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봐봐. 얼마나 여자가 파워가 있냐면 쭝자매 여기다 별표 10개. 별표 10개. 우리도 이런 여자가 돼야 됩니다. 자, 각자 자기 집에서 읽으세요. 선생님도 읽을게.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베트남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이 주도된 것은 지배층 출신인 여성 쭝짝과 그의 동생 쭝리였다. 쭝짝의 남편이 한나라의 관리에게 해를 입자 자매가 군대를 일으켜 남편이 죽으니까 와이프가 군대를 일으켰어요. 멋있지? 여성이 다수 포함된 군대 세력은 삽시간에 커져 저항운동이 중국의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정도였다. 쭝짝은 이 세력을 바탕으로 왕위에 올라 3년 동안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나 결국 중국 군대에 진압되고 말았다. 쭝자매의 저항은 중국에 맞선 베트남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훌륭하죠? 쭝짝은 우리나라의 유관순과 그런 분들에게 뭐 논계 이런 사람이랑 이렇게 비교될 만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 여성 의병장이 왕이 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죠? 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뭐라고 적어놨나? 쭝자매 진짜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여성 운동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 큰 마음을 열고 나라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똑같이 사랑합시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 쭝자매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었다. 진짜 훌륭합니다. 베트남 그죠? 별로 안 좋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는 좋아할 만한 게 있어요. 그다음 앙코르와트 여기도 별표 치세요. 앙코르와트는 엄마 따라 여행 많이 갔다 왔어? 선생님 아직 앙코르와트는 못 갔다 왔어요.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많은 저수지와 수로가 있습니다. 자, 줄구세요. 1년에 2번, 3번씩 농사한다. 이거 2모작, 3모작이죠.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잘 살죠. 그래서 잘 살기 때문에 거대한 큰 사원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미얀마 파간 왕조 줄구세요. 파간 왕조. 파간 왕조는 특이하게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힌두교 아니고 불교. 베트남 중남부에서는 참파라는 그 지역의 참파. 한반도에도 신라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참파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참파는 인도의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베트남 북부는 또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이 나누어져 있다가 지금은 하나로 통일됐잖아. 그런데 과거에도요. 북부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남쪽은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죠? 네, 당으로부터 독립하였다. 10세기에 당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우리나라는 당나라를 물리쳤죠. 우리나라가 더 훌륭한 나라입니다. 나당연합군으로 해서 우리가 나당연합군을 만들어서 신라가 그 훌륭한 고구려와 그 훌륭한 백제를
신라가 제일 꼴찌거든요. 세 나라 중에. 그치? 고구려가 강대하고 백제는 정말 화려한 문화가 있었는데 세 번째인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군을 만들었지만 결국 이 세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합쳐서 당을 물리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은 우리나라 같지 않고 당으로부터 식민지를 당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독립했습니다. 그치? 베트남은 독립했습니다. 11세기에 세워진 리왕. 자, 리왕조, 여기다 주보세요. 리왕조는 유교. 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자, 당나라의 지배에서는 독립했지만 유교는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유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과거제. 수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이 과거제가 베트남에도 왔군요. 우리나라에도 왔죠? 자, 섬지역의 여러 나라. 섬지역은 동서우의 영향, 동서우의 무역이 되고요. 자, 수마트라 섬. 여기 보여요? 요게 수마트라 섬이에요. 요게 수마트라 섬이에요. 여기 보이죠? 수마트라, 여기는 자바, 여기 수마트라 자바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다음 사일렌트 왕조, 조용한가 봐. 대승불교, 여기다 별표 3개, 특이해서 별표 3개. 자, 자바 섬에는 사일렌트라 왕조가 생겼고, 그다음에 수마트라 스리위자야 왕조가 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사일렌트라, 여기 보이죠? 이 사일렌트라에는 별표를 쳐야 되는 이유가 남들은 다 인도의 영향을 받고 중국의 영향을 받고, 그쵸? 그리고 불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까 어디가 불교였지? 미얀마가 불교였죠. 예, 파간 왕조가 불교를 받아들였다. 그랬죠? 자, 여기 밑에 섬 지역에서는 오로지 여기 사일렌트라 왕조가 대승불교. 그리고 대승불교, 저 아까 미얀마는 소승불교인데 이건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는 자, 질문 나가겠습니다. 아나 모르나 한번 해봅시다.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었어요. 소승불교는 동남아시아로 갔다 그랬어. 그럼 대승불교는 어느 나라로 갈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유시간. 조윤이 남쪽 땡. 인도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냐고. 땡. 하나 더. 효주 하나 더. 3개 말해야 돼요. 3개. 지금 선생님이 말하라고 하는 거 3개야. 2개만 할까? 인도 아니에요. 남쪽 아니에요. 자, 효진아, 동아시아 어디? 동아시아 어디? 베트남 아니에요. 이채연 합격. 신태연 한 발 늦었어. 자, 이채연 축하드려요. 이채연. 중국, 일본, 이채연 틀렸어. 신태연. 자, 신태연은 자유시간 받았어? 자, 선생님이 이채연이 맞다고 읽으려 했더니 이채연이 틀렸어. 중국, 한국, 일본이지 중국, 일본, 인도를 적었어. 자, 중국, 한국, 일본. 그런데 여기 봐봐. 사일렌트라 왕조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승불교가 전달돼서 보로부르트, 여기다가 별표 3개, 보로부르트를 세웠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와. 우리는 세계사 시험을 안 칠 거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은 결국 세계사를 많이 선택하거든요. 여러분이 이과 안 가고 문과 가니까. 그러니까 세계사가 되게 많이 중요하니 보로부르드라는 거 잘 알아두고 별표 3개.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파힛 왕조. 파힛 왕조가 있는데 수마트라 섬과 자바섬 일대를 다스렸어요. 자, 얘네들도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 왜냐면 아까 사일렌트라 왕조의 불교의 영향이 있으니까 힌두교와 불교를 함께, 힌두교와 불교가 있는 거 함께도 좀 특이하죠. 향료 무역에다 별표 치세요. 향료, 후추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뱀의 신딸 소마 여왕이 다스리던 땅에 카운디냐라는 브라만이 서쪽으로부터 왔다. 인도에서부터 왔다는 얘기야. 그지? 카운디냐는 꿈속에서 만난 한 신의 계시로 신령스러운 화를 얻은 후 무리를 이끌고 온 것이다. 소마의 군대와 카운디냐 무리는 전투가 벌어졌다. 카운디냐가 소마의 배 신궁으로 쏘아 맞추자 배를 신궁으로
야, 배를 화살로 맞췄어? 소마는 항복하였다. 카운디냐는 그녀를 아내로 맡고, 여기 줄 거세요. 카운디냐는 그녀를 아내로 맡고 왕이 되어 다스렸는데, 자, 아내로 맞았다라는 얘기는 서로 죽여서 작살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함께 살기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저번에는 받았어, 신태연. 근데 신태연 자유시간 받고 두 번째 안 적었잖아.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새로 자유시간 하는 거예요. 다시 결혼하였다는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환웅이 한인이 되어 땅에 내려왔을 때 웅녀가 사람이 되어 둘이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런 건 전쟁을 하지 않고 그 민족을 포용해서 더 고급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포용을 해서 함께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앙코르와트와 보로부르드. 선생님 못 가본 앙코르와트. 이겠죠? 자, 사원의 도시라는 앙코르와트는 12세기에 세워진 힌두교, 줄거세요. 힌두교 사원. 그래서 우리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앙코르와트가 하면 사람들이 신기해요. 총 탑이 5개가 있고요. 1.5km에 달하는 긴 복도가 있고요. 해자는 여기를 뺑 돌아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뺑 돌아 사각형의 이런 해자가 있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여기와 여기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외부 도둑의 침입을 막고 싶으면 나중에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집 주변에 해자를 두시면 도둑이 못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요새도 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그랬다. 사원 주변에는 폭 200m. 여기가 조그만하게 보이는데 200m라요. 수영을 해서 건너기도 좀 힘들겠대. 그치? 자, 그렇다라는 거고. 복도 벽이 새겨진 이후에 그 다음 줄 거세요. 요게 중요해요. 앙코르와트는 나중에 상자부 불교 사원이 됐어요. 힌두교 사원이었는데 나중에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다. 오, 신기해. 앙코르와트. 그 다음 보로부르드는 대승불교 사원이다. 9개의 9층에 기단부가 있고 가장 꼭대기에 종 모양의 탑이 있어 멀리 보면 하나의 탑처럼 보인다. 수많은 불상과 다양한 도들새김? 조각으로. 자, 불상과 도들새김. 자, 여기 보시면 도드새김이란 단어 선생님 처음 보네. 이거 선생님 알아보고 가르쳐 드릴게요. 특히 1단의 기저타 자와 인의 생활 모습. 자, 여기 보세요. 자와 인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풍습을 적어놨다. 그려놨다.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여기 보이죠? 여기 밑에 요래 여기 맨 밑에는 자바인을 그리고 그 위에 불교의 이런 것들을 넣었다라는 거. 여기 탑 같은 거 서 있죠? 자, 그래서 보로부두르는 대승불교, 앙코르와트는 힌두교에서 소승불교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벌써 응답을 했어? 이던 몇 점 받았나 보자. 4점, 5점 받은 친구들은 어떡할 거야 이거? 2학년 2반 15번, 2학년 3번 9번 언니. 이거 아이고 참. 자, 이거는 이제 개인 그거니까 이제 이렇게 하라고 내비두고 우리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출결을 위해서 학번과 이름 쓰세요. 학번과 이름. 자, 기원전 2500년 무렵 이 지역에 발생한 문명을 파괴하고 엄격한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지금까지 인도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뭡니까? 아리아인. 뭐시라? 아리아인. 25페이지에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인도 문명을 만든 사람을 다 노예층으로 만들고 있어요. 노예?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카스트 제도 밑에 있는 신분제예요. 카스트 제도 밑에 5번째 카스트가 있어요. 그게 불가촉 천민인데 아리아인들이요. 자기들은 카스트를 만들고 그 불가촉 천민을 만들었어요. 아주 슬픈 역사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다들 외국으로 유학 갔어요. 카스트 제도 안에 왕과 귀족 등의 신분은 브라만의 승려보다 계급이 낮으며 제사의 의식 비용이 높아 불만이 많았다. 이를 반대하여 나온 보세요. 이를 반대하여 나온 종교를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2개 있는데 2개. 불교 중에서도 뭐야?
상자부 불교. 처음 나왔을 때 상자부 불교예요. 그 다음 아소카 왕이 죽은 뒤 개인이 깨달음을 중시하는 상자부 불교와는 달리 중간에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가 생겼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승불교라고 하죠. 이걸 카니수카 왕이 만들었어요. 카니수카 왕. 그 다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왔다 간 후 탑이나 보리수, 수레 등으로 부처를 표현하던 인도 사람들에게 불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줬어요. 그걸 무슨 문화라고 하나요? 간다라 미술이죠. 그죠? 네. 헬레니즘 더하기 간다라 지방의 미술을 보태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유 귀여워. 귀엽죠? 그 다음 쿠샨 왕조가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굽타는 뭐를 한다 그랬어? 힌두교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수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힌두교의 신은 누구일까요? 비슈누.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써놨어요. 교과서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냥 넘어왔나 봐요. 힌두교의 왕은 비슈누예요. 힌두교의 최고의 신. 힌두교는 다 신교예요. 다 신교.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은 비슈누예요. 이해되죠? 힌두교는 불교도 믿고 브라만도 믿고 뭐 이래서 우리나라 전통 신처럼 온갖 잡신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최고의 신은 비슈누입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는 카스트 제도를 곤고히 하기 위해 힌두교와 함께 카스트 제도를 전파하였는데 어떤 언어로 쓰였느냐. 인도는 어떤 언어로 쓰였냐면 여기 있어요. 산스크리트. 무슨 어요? 산스크리트. 그 다음 11세기에 인도를 침략해온 세력은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을까요? 이슬람교. 무슨 교요? 이슬람교. 네, 이슬람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졌어요? 깨박났죠? 완전 망했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지.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지. 굉장히 많이 싸워요. 인도 사람들이 많이 싸워요. 인도를 쳐들어온 무리들은 모두 서북쪽 방향에서 남쪽으로 서북에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왔어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지? 이슬람 왕조는 초기에는 힌두교와 불교를 파괴하였는데 점차 비이슬람 교도에게 세금을 내면 자신들의 종교를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 착해. 예뻐 죽겠어 아주. 선생님 2학년 너무 예뻐요. 자 지즈야. 그렇죠. 답은 지즈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라스트 아닌가? 하나 더 있군요. 다음 중 이슬람 교도의 유물. 자 이슬람 교의 유물은 뭘까요? 찾아봅시다. 이슬람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불상이니까 아니죠. 이건 뭐야? 이거는 힌두교일 것 같아요. 이거는 탑이 많은데 이 아이들 중에 다른 점은요. 이거예요. 여기에 지붕 보세요. 지붕. 자 지붕이 얘네들 천재인가 봐. 안 가르쳐준데도 막 지붕이 어떻게 생겼어요? 돔. 지붕이 돔처럼 생겼죠? 자 이슬람의 특징은 이렇게 지붕이 돔이에요. 지붕이 동글동글한 게 특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 그 다음 라스트가 두 개냐? 11번도 있고 12번도 있네. 자, 11번과 11번, 이 11번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푸셔서 제출하세요. 이해되셨죠? 요거는 책 보면 돼요. 인도차이나 반도의 분함은 힌두교와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힌두교, 아이고, 답을 말해버렸어. 어떡하지? 이것이 답은 맞나? 답이 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힌두교와 불교. 네, 앙코르와트는 힌두교에서 불교. 자,
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에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를 찬찬히 읽어보시고 제출하십니다. 중복 안 돼요? 중복 될 텐데. 한 개만 체크돼. 그러면 한 개만 근데 왜 나는 두 개가 됐지? 나는 두 개가 됐는데 자기들이 한 개만 될 리가 있나? 그러면 선생님이 알아서 채점 수동으로 해야지 뭐. 수동으로 할 테니까 둘 중에 두 번째 믿은 것만 하세요. 이해됐죠? 힌두교에서 불교 이러면 불교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수정하면 에라 나요. 지난번처럼 선생님이 왜 지난번에 구글에다 질문했댔잖아. 학습지를 제출하고 학생들이 받아서 풀고 있는데 고치면 에라 난대요. 그래서 지금 못 고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개 고르지 말고 두 개 중에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걸로 하세요. 네. 안녕. 선생님이 알아서 맡길게. 수정되는데? 그건 고칠 수 있는데. 아, 그런가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지금 가시면 안 돼요. 풀어야지. 어디 가십니까, 주희씨? 네. 제출하고 가야 돼. 그렇구나. 주희 말이 맞네. 자, 요거는 고쳐도 괜찮아요. 주희 말이 맞았어요. 얘들아, 너네는 제출하고 가는 거지?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자, 제출 24개, 28개. 잘 가. 너무 빨리 맞췄나? 그런 건 아니지? 이제 종치지? 딱 맞췄어? 알았어. 잘 가. 안녕. 고마워, 윤수미. 너도 맛있게 먹어. 하트, 하트. 잘 가세요. 자,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볼까? 초윤 씨.